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은행 총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 경제를 따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왜 그러한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20년을 갖느냐에 대해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일본이 그렇게 잃어버린 20년을 갖던 이유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산시장 부동산 버블이 이제 꺼지면서 소위 디플레이션의 시작이 됐는데, 자산시장의 버블을 키우는 것 자체가 우선 큰 원인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정책 당국의 대응이 조금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예를 들면은 긴축과 확장을 좀 이렇게 쉽게 오고한 그런 정책 대응이 좀 잘못됐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재정 통화 정책과 아울러 구조 정책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구조 조정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 이렇게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10년으로 빠져든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총재님,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잃어버린 20년과 일본을 닮지 않게 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대처하는 방식은 일본과는 다르게 한 손으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개혁, 시스템 개혁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더 맞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 구조개혁의 측면을 놓고 보면 한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구조 정책 쪽에서 저희 한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구조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거기 나타나는 부작용 같은 것은 저희들이 혹시 해소할 수 있다면 그런 쪽은 좀 저희들이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이 정부가 거의 4월을 걸고 하고 있는 구조개혁 정책에 대해서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어떤 부분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지금 한은 법상으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금융 안정의 측면에서 한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한 시스템 개혁,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는 한국은행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약간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계속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현재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주신 자료에서는 주로 해외 요인이 좀 낮을 것이다라는 거에 근거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경기 상태가 좀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저희가 만나보는 많은 분들의 체감 경기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네. 저희들의 여러 가지 경기 순환 주기를 분석한다든가, 또 저희들이 앞으로의 저희들이 비록 3.4%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분기별 회복 속도 전기비로 본다든가 하는 걸 보면 저희들이 어떤 소위 버텀은 분명히 지나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계량적인 분석 기법을 동원하더라도 저희들이 경기 저점을 2013년에 일단 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회복 속도가 좀 만족스럽지 못한데, 저희들이 당초 봤던 흐름대로 이어진다면 적어도 작년의 흐름은 되지 않겠는가, 작년 이상의 흐름인 그렇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경기 순환 지표를 한번 보면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2013년을 저점으로 보신다면 대략 요 점을 대략 저점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2013을 끊으면 대략 요 주기가 평균적인 주기랑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경기가 소폭 상승하다가 그 다음에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상으로 보면 오히려 좀 내려가고 있는 저 모습이 사실은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을 놓고 보면 그 다음을 더 보여주시면 사실은 저희가 여러 번 나온 데이터입니다만 지금 2분기 연속으로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이 제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저 4분기가 아마 유가가 일정 부분 반영되면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지표를 판단할 때 2분기 연속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심프텀으로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2014년은 4분기에도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면 이 그래프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상당한 디플레 압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분명히 좀 그 전보다 높아졌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것이 곧바로 디플레이션으로 가느냐는 별개 문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이전보다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게 디플레이가 압력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하시고 근데 아직 빠진 상태는 아니다는 말씀 요지로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거시 지표를 보면 다음 장을 보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물가 상승률은 높은 경제 성장률이고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경제가 확장적인 국면이다 볼 수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오히려 수축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이 보면 전형적으로 이렇게 90, 91년 때 이렇게 수축되는 그림이 일본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이 모습.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낮아지는 이 수축되는 국면이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넘어가면 다음이요. 저희가 산출량 갭이 지금 OECD 기준으로 그 마이너스를 3번 연속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 97년 상황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잘 주목하지 않은 데이터가 제조업 가동률인데요. 보시면 제조업 가동률도 최근에 와서 이렇게 하향하는 추세가 매우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010년에 13년 초 여기 10년에 한 82% 달하던 것이 지금은 많이 내려와서 76% 정도로 내려와서 겨우 매우 내려가는 추세가 매우 급하고요. 다음을 보여주시면 다음이요. 이 매출액 증가율도 15에서 최근에 2.7%. 네, 저희들이 디플레 압력에 가장 좋은 해결책은 결국 성장세를 지속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디플레 정의가 원래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경기 침체에 되게 수반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플레 해소책은 경기 성장세를 살려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물가 수준에 예를 들면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도 재정 정책 확장을 펴면서도 구조정책을 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성장의 어떤 그런 그 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저희들이 옳게 저희들은 잡혀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들은 아까 저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그 성장세를 아까 성장세 회복이 가장 바람직한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했으니까 성장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한다. 그 얘기는 통화 완화 기조를 좀 상당 기간 끌고 가는 것이 좀 경기 회복 모멘텀이 살아날 때까지 완화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